다음. 아, 진짜로. 이론 실기가 다 잘 나와요, 다? 많이. 145 맞나? 맞아요? 맞아요. 교재 한 밖에 없구나. 네. 자, 보죠. 발표 3개야, 3개. 자, 3개. 다 잘라, 다. 많이 중요하다. 매니. 자, 보죠. 자, 일단, 영세율은 여러분 뜻이 이거예요. 자, 뜻. 영세율의 정의는 뭐냐면, 매출한 금액 있죠? 매출한 금액에 대해서 0의 세율로 과세를 하는 걸 우리가 영세율 제도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실 거예요. 한국말인가요, 선생님? 0의 세율로 과세는 뭡니까? 안 한다는 거잖아요. 맞지? 0의 세율로 과세, 0% 곱하면 0이잖아요. 맞죠? 근데 일단 핵심이 되는 말은 뭐냐면, 과세예요, 과세. 과세라는 말이 핵심이다, 일단. 자, 그리고 어저께 했죠. 취지. 우리가 소비지국 과세 원칙, 그리고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국가에서 과세한다라고 했고, 그럼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어야 되니까 명예세율을 적용한다. 기억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표정 안 좋은데? 맞죠? 자, 주로 대상 거래는 수출 거래지만 이제 우리가 모르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실기 때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씩 해보죠. 한번 보시면. 자, A라는 사업자는 10% 사업자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사업자가 주인공이에요. 영세율 사업자인 B. 얘가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C는 뭐 소비자 정도? 소비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A가 매입한 건 하나도 없다라고 가정해 볼게. 하나도 없어. 근데 A가 100원의 이익을 내고 싶은 거야. 100원의 이익. 100원의 이익, 가치를 창출해 내려면 영세율 사업자인 B한테 얼마에 팔아야 돼요? 100원에, 그죠? 100원에 팔아야죠. 이렇게. 맞죠? 그러면 질문. 그러면 A가 영세율 사업자인 B한테 100원에 팔 때 우리가 어저께 부가가치세는 판매를 하는 사람이 매출한 금액의 10%까지도 징수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매출세액이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럼 질문입니다. A는 영세율 사업자한테 100원에 팔 때 매출한 금액 100원에 10% 거둘까요? 안 거둘까요? 그죠? 거둬요. 왜? 유인물에 있으니까. 아니야, 재미없어? PPT 있으니까? 가끔씩 그러신 분 계셔가지고. PPT 있어요, 선생님.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예, 걷어요. 여러분들이 왜 가끔씩 안 걷는다라고 하시냐면, 영세율이니까, 영예세율 적용되는데 안 걷겠죠?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영세율 이런 건 매출할 때 얘기하는 거야, 매출할 때. 매입할 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A와 B와의 거래에서 누가 판매자냐면 A가 판매자죠. 그럼 A가 매출자니까 요 매출자를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해요. 매출자 무조건이에요. 그럼 매출자가 지금 10%죠. 10%니까 매출한 금액의 10%인 10원을 내야 돼, 반드시. 내야 되는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지 돈 가지고 내요? 아니면 매입자한테 받아서 내요? 후자잖아요. 받아서 거래징수. 그래서 예, 이렇게 판매자가 10% 사업자면 구매자가 면세든 영세율이든 안 따져요. 무조건 10%를 세무서에 내야 되니까 상대방한테 부가가치세 달라고 해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아셨죠? 이거. 자, 그러면 이제 B 입장에서 A한테 준 이 10원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복습 안 할 거야? 아니, B 입장에서 A한테 준 10원. 매입세액. 매입세액이라 하죠? 그러면 이 매입세액을 빼는 걸 뭐라고 했어요? 공제. 그렇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냐, 못 받냐는 무조건 누구 기준이냐면 이제 매입자 기준이에요. 무조건 매입자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매입세 공제를 받는 요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and. 첫 번째, 매입세액을 줬어요. 매입세액을 상대방한테 줬습니다. 라고 하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법한 증명서를 받기. 제가 어저께는 뭐 세금 계산서만 적격증명처럼 설명드렸지만 신용카드라든지 현금 영수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적법한 거 맞아요. 받기. 받았음. A한테 100원 더하기 10원의 세금 계산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만 충족하면 매입세 공제해준대요? 아니에요. 어저 그랬잖아. 매출액에 무조건 매출액이 우리가 매출액의 10%를 내는데 거기 매출액에 누적 부가가치가 있으니까 맞죠? 매출액이 과세가 되니까 이중과세가 되니까 매입세 공제를 빼주는 거다라고 했지 부담했다고 빼주는 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B는 일단 세금 계산서 받았죠? 받았어. 그럼 매출액이 과세가 돼요? 네, 돼요. 왜? 여러분들, 선생님 영예세율인데요? 아니야. 여기 매출액에 대해서 과세했다라는 문구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과세했다라고 이게 법문구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넌 영예세율로 과세가 됐다. 여러분, 선생님 뭔 개소리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죠? 왜냐하면 영세율 사업자는 주로 수출하죠. 뭘 벌어와? 외화를 벌어오잖아요. 그럼 수출의 역군이라 하지 외화를 벌어온 사람이란 말. 우리나라 외화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IMF 때문에. 맞죠? 그래서 어떻게든 10원을 빼주고 싶은 거야. 돌려주고 싶은 거야. 돌려주고 싶은데 항상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융통성 없다고. 법은 융통성 없다고. 좀 판사님들이 만약에 어떤 사기를, 경제 사기꾼이 사기를 쳤으면 막 본인이 막 열받으면 막 이렇게 뭔가 악덕한 그런 걸 끼쳤으면 30년 선고해야 되는데 막 비슷하게 막 징역 3년, 집행유예 몇 년 이렇게 하잖아. 맞죠? 그래서 융통성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야. 뭐냐면 법이 융통성이 없어. 뭐라고 되어 있냐 법에서 매입세 공제가 되려면 매입세 부담했다라는 적격증명서를 받아야 되고 매출액이 과세가 돼야 된다라고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문장이 끼워 맞춰야 돼 반드시 세법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매입세액을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수출의 역군이니까. 빨리 환급해져가지고 다시 수출해서 외화 벌어오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법 문구에 끼워 맞추려고 영예세율로 과세가 됐다는 문장에 끼워 맞춘 거야 그냥. 아셨죠? 나도 피해자 여러분 표정 보면 피해자 여러분 표정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런 일에 앞으로 세법 배우다 보면 이렇게 법 문구에 끼워 맞춰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냥 웃기면 안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영세율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환급이 가능해요. 환급. 매입세 공제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B가 얼마의 이익을 내고 싶냐면 400원의 이익을 내고 싶대요. 그럼 B는 A한테 얼마 주고 이 물건 산 거예요? 100원. 왜 100원? 나라에서 10원 돌려주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100원에다 매입세 10원 줬지만 나라에서 환급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물건은 100원 주고 산 거예요, 영세율 사업자. 그치? 그러면 400의 이익을 내려면 여기 C한테 얼마에 팔면 돼요? 500원에만.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저께 매입세 공제되면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 뭐지? 괜찮아요. 자, 여러분 인생이에요. 자, 좀 열심히 해봐. 빨리. 자, 여기. 노동부 신고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 잘 들어봐요. 그러면 이제 B와 C와의 관계에서는 누가 매출자예요? B. 그럼 이제 B는 본인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 고민하겠죠? 맞죠? 본인을 기준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B는 영세율 사업자니까 매출한 금액의 0%의 세율인 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출세액을 낼 필요가 없어. 이거 깜짝이야. 없으니까 C한테 500원에 팔 때 부가가치세 거둘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그지 같은 말 나와요. 이거 다 처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이 동그라미 5번 그지 같은 말 나온단 말이야.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영세율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완전 면세 제도다라고 해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다고 좀 이따 보면 막 많이 나와. 완전 면세가 뭐냐면 요 B 영세율 사업자 10원 A한테 줬지만 10원 환급 받았죠. 이 10원 부담은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예. 그리고 매출세 안 내잖아. 안 내니까 완전하게 세금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금 부담 정도예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그쪽이 아니라. 그래서 완전 면세 제도다라고 완전하게 세금 부담이 없다 그 뜻입니다. 좀 이따 문제 뜨거운 맛을 봐야 여러분들 뜨거운 맛을 봐? 아니 그죠? 이런 거 문제 좀 접해봐야 이제 열심히 하시겠지. 자 이제 면세. 자 비교해보세요. 자 일단 면세는 매출한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겁니다. 핵심은 요거예요. 매출액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면세 취지는 부가가치세는 10% 단일세율이다 보니까 맞죠? 단일세율이다 보니까 오히려 서민들이 세금 부담을 상대적으로 하는 역진성이 발생하고 맞죠? 그래서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주로 서민들이 쓰는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 맞죠? 네. 그럼 주로 대상 거래는 서민들이 쓰는 생활필수품 같은 것들이에요. 네, 물론 한 2교시쯤 네, 이 면세를 외우셔야 달달달달달달. 네. 자, 해보죠. 이렇게 하면 자, 이제는 B가 뭐로 바뀌었냐면 면세 사업자로만 바뀐 거 B가 여기 영세율에서 면세로. 맞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A는 면세 사업자든 아니면 영세율 사업자든 매입자를 안 따져요. 안 따지고 본인이 10% 사업자니까 매출한 금액의 10%를 내야 돼요. 반드시 10원 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내야 되니까 A는 면세 사업자한테 100원에 팔 때 매출세액 10원까지 받아내요. 맞죠? 그래서 면세, 영세는 언제 적용되는 개념이란 매출할 때 적용되는 거예요. 개념이에요. 매입할 때는 매출세액을 거둘지 말지는 본인 기준이 아니거든. 이렇게요. 맞죠? 잘 들어보셔야 돼. 그래서 면세 사업자도 10% 사업자한테 매입을 하면 매입세액 주게 돼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못 준다라고 하죠. 저 계산서.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받기는 해. 주지를 못하지. 이거 하면 안 돼. 왜 받지를 못하니? 아니, 주지를 못해. 받기는 하는데. 그거 안 해봤어. 그 여러분들 있잖아. 뭐였지? 운수 좋은 날. 그렇지. 패러디 한 거야. 졸리구나, 지금. 아무튼, 그죠? 주지는 못, 세금계 주지는 못하는데 받긴 하잖아요. 했죠? 그런데, 우리가 면세 사업자도 그래서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입증이 됩니다. 매입세 중개. 여기까지 되는데, 근데 우리가 매입세액을 부담했다라는 적법한 증빙만 있으면 매입세 공제해준대요? 아까 그랬잖아요. 두 가지, 하나 더. 매출액이 과세가 돼야 된다고. 근데 얘는 과세가 되지 않는 거야. 얘는 과세가 된 거예요. 영예세율 핵심이 아니라 과세가 된 거고, 얘는 과세가 안 된 거예요. 안 됐으니까 두 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가 나가리가 된 거예요. 나가리. 그럼 나가리가 됐으니까 외우셔야 돼. 우리 시험에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거 딱 5개밖에 없거든. 우리 시험에서. 첫 번째가 얘예요. 연세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공제가 안 되는 걸 불공제라고 불공제. 아니 불자 써가지고 중요할 걸 알죠? 됐어요, 여러분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실기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아까 영세율 사업자는 10원을 돌려받으니까 100원 주고 산 꼴이다 라고 했죠?
근데 지금 아래에 있는 면세사업자인 B는 A한테 총 110원 줬죠. 근데 나라에서 10원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그럼 이 물건 얼마 주고 산 거예요? 110원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이 B가 똑같이 400의 이익을 내야 돼. 그럼 110원 주고 산 거니까 소비자한테 얼마에 팔아야 돼요? 510원에. 이렇게.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전 단계에서 매입세 부담한 걸 우리가 못 돌려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소비자한테 전가시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B가 C와의 관계에서는 매출자죠. 매출자니까 B는 본인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 계산하고요. 본인이 면세사업자니 과세되는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네, 그냥 510원만 걷겠지.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질문. 좀 이따가 하는 이론하고 관련이 있어요. 만약에 C가 소비자래요. C가 소비자면 누구한테 사는 게 유리해요? 그렇죠. 영세율한테 사는 게 유리한 거예요. 이게 좀 이따가 뭔가 관련성이 있을 거야. 그죠? 자, 그러면 면세사업자는 완전하게 세금 부담이 없어졌어요? 일부 있어요? 일부 있어. 왜? 10원 A한테 줬는데 못 뺐거든. 물론 전가는 시켰지만 일단 못 뺐잖아. 준 거 못 뺐잖아. 그래서 완전하게 세금 부담이 제거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면세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불완전 면세라고 해요. 받아들여주면 안 돼? 완전하게 세금 부담 나온다니까 진짜? 불완전 면세? 자, 부가가치세 문제 좀 볼게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주시냐면 어저께 나눠드린 유인물. 자, 어저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 네, 어디냐면은 10페이지. 10페이지. 1번하고 2번이에요. 1, 2번. 부가가치세 유임 어저께 나눠드린 거 기출문제. 10페이지 1, 2번. 자, 1번 몇 번이에요? 1번 몇 번? 몇 번? 여기야, 몇 번? 몇 번? 3번이 3번. 장난 아니야, 이거 문제. 장난 아니에요. 자, 영세율. 뭐예요, 여러분들?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국가에 때리잖아요, 한 번만. 그럼 생산하는 국가에서 영세율 적용해주는 거. 그럼 생산하는 국가는 수출하는 거잖아요, 수출. 2번하고 4번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면세를 아까 매입세 냈던 거 돌려받고 매출세액 안 내니까 완전하게 세금 부담 없다. 완전 면세제도다라고 불러요, 진짜로. 3번은 뭐예요? 역진성 완화는 면세 이거 면세제도 특징이에요. 맞죠?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을 많이 하는 역진, 그걸 완화하기 위해 서민들이 쓰는 물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제도. 자, 그다음 2번.
그것도 4번. 여러분 장난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역진성 하나 이런 거. 저기요? 지금 졸려서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들.